엄마 나 뭐 밥 주세요. 배고파요. 뭐 엄마 나 오늘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언어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이 먹을 걸 놓고 이게 뭔지를 모르는 정도 수준으로 퇴행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이 의자 위에 올려놓으면 한쪽 내려오지를 못할 정도로 퇴행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시냅스가 이렇게 시냅스 가치치기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 시냅스가 없어져 버리니까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시냅스가 없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아이가 인형이 돼버리고 더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퇴행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자극을 인간의 뇌가 발달하는 요인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탄수화물, 영양이죠. 영양하고 산소하고 자극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는 아무것도 뇌를 발달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 우리가 이제 노화되죠. 이제 연세 드시고 치매도 오고 뭐 치매 오기 전에 가장 처음 증상이 뭐냐면 약간 어지럽습니다. 어지럽고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그게 다 나한테 오죠. 처음에는. 그리고 운전하시다가 이렇게 언덕백이 올라가면 갑자기 약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이 밖에 외부 환경하고 지금 내가 있는 환경하고 갭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빨리빨리 적응돼가지고 가는데 나중에 하니까 이게 갭이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두렵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되고 좀 치매도 딜레이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균형감 운동을 하십시오. 균형감 운동을 하시면 그 뇌 전문가 뭐 만나보시고 뭐 얘기 들어보고 자폐아들은 뇌가 조금 손상받은 거예요?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요즘 저희들 생물학적 뇌하고 그 인공 신경망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생물학적은 사람이고 인공신경은 사람의 뇌를 만들려고 AI죠. 그건 되는데 생물학적 그 뇌가 자폐아증들은 조금 손상이나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그 저희들이 발달을 얘기할 때 신경적인 측면만 보면 신경이 예를 들어서 뉴런이죠. 뉴런 다 신경 단위 하나가 머리에서 손발까지 가는데 신경 다발이 계속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다 연결돼요. 근데 연결되는데 이 신경 다발이 처음에 자랄 때는 엄청나게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근데 시냅스만 뇌는 꽉 차 있는데 이 신경 다발은 거의 비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때는 거의 못 움직이죠. 손가락 뭐 팔 이렇게 뒤집고 뭐 뱀이게 하고 하면 벌써 와 엄마들 난리 나죠. 그까지 전달이 되는 거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잘하게 하는 게 뭐냐면 자극과 전기 자극과 그다음에 시각, 감각, 오감 자극과 그다음에 이 화학적인 자극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사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자극이 가면 시냅스하고 시냅스 사이에 어떤 케미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극을 받아서 서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확실한 건 자극입니다. 자극을 계속 그래서 감각 통항하는 선생님들은 계속 손을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주면 그렇게 이제 신경 발달이 잘 된다. 근데 퇴행도 똑같습니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퇴행은 갑자기 이 운동 능력이 실조되고 언어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제가 그 정신병원에 이제 이렇게 가서 상담을 해보면 오래된 환자, 근데 오래됐다 그래서 뭐 보통 뭐 1, 2년 이게 아니고 보통 한 10년, 20년 이렇게 된 환자들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언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얘기 할 건지도 압니다. 그런데 언어가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어눌하게 하면서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운동이라는 겁니다. 운동 실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대부분 연세 드시고 이게 운동이 잘 안 되기 시작할 때는 몸이 아프기 시작하죠.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게 가만히 있어 나가서 어른들 시골 할머니들 보면 나가서 일할 때는 안 아프시죠. 근데 집에 누워 있으면 아프세요. 그럼 또 새벽에 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드님들은 이거 왜 그런 걸 자꾸 하래요? 자꾸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통증도 있고 몸이 자꾸 열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씻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하여튼 뭐 이야기가 옆으로 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지체장애 아이들도 똑같은 프로세스를 겪거든요. 이 지체장애는 이제 저희 지금 와 있는 아이들 뇌병변 아이인데 말씀하셨듯이 자폐는 저희가 보기에는 발달이 안 된 거지, 발달이 딜레이 된 거지, 손상은 그게 손상이겠죠. 그게 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좌측 척추엽의 어느 중추가 손상되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폐가 야 이거는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언론가 일단 옹알이 할 때 딱 들어보면 압니다. 옹알이 할 때 들어보면 아 얘가 지금 되겠나 안 되겠나 저는 느낌이 오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손가락, 애기 손가락을 이렇게 모방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주먹을 폈다 이렇게 약속했을 때 이렇게 딱 필 수 있으면요 아 이 아이는 언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논문 주제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요거는 전 세계에서 지금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실험입니다. 이게 딱 피니까요. 이게 애기 손가락하고 이 네 번째 손가락을 딱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필 수 있으면 발음을 정확하게 정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오면 저는 약속 이렇게 해보면 아파. 처음에 자폐 99% 못합니다. 99% 못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을 먼저 해보고 이게 모방이 되는 눈으로 모방이라는 건요 이런 겁니다. 손을 뒤로 하고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지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제가 이렇게 하면 지 손가락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보고 이렇게 따라하고 이거 보고 이렇게 따라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걸 이제 고유감각이라는 게 자기가 뭔가를 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 안 보면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굉장히 언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게 신체 활동이 결국 뇌 기능에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돌아와서 하는데 이 승마가 문제점이 뭐냐면 접근성이 때문에 이 선생님들 다 사라리 따지기 오기도 힘드십니다. 여기서 사라리가 거의 뭐 천리길입니다. 천리길. 정말 이 정서적으로는 말리기도 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좁히는 게 굉장히 사실 힘든 거. 저희 집에 오는 치료받으러 오는 아이들은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대부분이 포항, 울산, 대구 이쪽에서 오지 경주분들이 없어요. 이 경주분들은 특히 정서적인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주 사람들은 즐겁게 사니까 그런데 견디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행복하다기보다는 견디는 것 같습니다. 잘. 그 다음에 위험성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워크숍 할 때 제가 그날 경기 16일 날 제가 전국 장애인 승마 협회장들하고 관리자님들을 전부 모시고 워크숍을 합니다. 승마를 어떻게 지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할 텐데 1시간 동안 뭐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혼자 말을 타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결국 그걸 극복해야지 아이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혼자 이렇게 해보고 땡겨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보고 내가 원하는 걸 해보고 이렇게 해야 결국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하는 게 바로 말인데 말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전체 승마계의 숙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승마계 말 타면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타서 떨어지면 왜 하고. 제가 거기서 20년 동안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보험 클레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떨어지는 분은 있어요. 떨어지는 분이 있는데 보통 떨어질 때 언제 많이 떨어지냐 하면은 처음에 배우실 때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제 한참 배운 다음에 이제 막 필드에 나와서 달려보고 싶을 때 내 능력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그 외에는 사실 거의 떨어지실 일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 가시면요 이미 내 몸은 굉장히 탄탄해지고 좋아져 있어요. 그리고 주로 저희들이 승마에서 발달시키는 근육들이 뭐냐면 인간이 또 보통 시골 할머니들 보면 다리가 옷자로 꼬부러지죠. 이게 내전근이 빨리 퇴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걸어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근육들이 퇴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전근, 척추 기립근, 대둔근, 대퇴근 이 몸통 근육들 이 몸통 근육이 코어 근육이라는데 이게 발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꼿꼿이 서 있고 잘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근육들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 뇌인데요. 만약에 나 여기서 밥맛 없다 이러시면 어른들 머리 잘 안 쓰시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머리를 많이 쓰시는 농담이고요. 이 몸통 근육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꼿꼿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특별하게 운동시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뭐 윗몸 일으키기 하고 뭐 버터플라이 하고 뭐 스쿼트 하고 막 이렇게 해도 특정한 부위만 운동시키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재미가 없어요.
이거 하루에 300번씩 이거 하라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승마는 단 한 방에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전근도 발달시키고 대둔근, 대퇴, 척추기리 모든 근육들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새 뭐 여기 임 원장님 계십니다. 당뇨 환자들이 운동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에 그 칠곡에 계시는 내과 전문의 한 분이 뭐 얼마 전까지 다니시다가 요즘 이제 안 오시는데 저한테 당신이 평생 드실 그 당뇨 약값이라 하면서 주고 가시더라고요. 나 이제 당뇨 안 먹는다 이러면서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승마 이거 지도하면서 금일봉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치료의 한계성이 뭐냐면 제한된 공간이라는 겁니다. 말위라는 거죠. 말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이게 장애인 승마, 재활 승마가 만능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해보니까 한계성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게 제한된 공간이나 제한된 자극이나 제한된 것만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부족한 것 예를 들면 승마 같은 경우에 발목이 약해집니다. 오래 말을 하시는 분들은 발목이 약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속 발목에 힘을 빼야지 말이 정확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발목을 운동시키는 거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류에서 하는 것들도 굉장히 자기 신체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류에서 이리저리 뛸 수는 없거든요. 균형감이나 밸런스나 리듬감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아지는데 반면에 그런 공간적인 환경적인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장애인 승마의 단점입니다. 이걸 지금 재활승마하는. 근데 발을 툭툭 치잖아요. 예. 가라고. 예. 근데 왜 약해져? 힘을 발을 주는 얘기지. 발을 차면요 이게 발목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허벅지랑 종아리 근육이 강해지지 아. 발목은 안 강해집니다. 발목은 계속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걸으시고 뭐 뒤꿈치 들기도 하시고. 저기 약하고 싶으시대요. 약하고 이런 이게 이제 제한된 거예요. 사실은 저희는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저희들은 그냥 주로 혼자 많이 하는데 이런 게 뭐냐면 놀이치료의 개념이 접목된 겁니다. 그런데 놀이치료 개념이 저는 이제 이거 볼 때마다 제가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뭔가 그냥 놀이치료 그냥 여기 와보고 그냥 놀이치료 하면 이게 훨씬 쉽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말레이스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는 좀 다른 방법이 처음엔 저도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근데 요새는 재활승마는 저렇게 합니다. 앞에 리더 끌고 옆에 사이드워커가 잡고 지금 발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양쪽에 두 명이 잡고 이 사람 사이드워커 두 명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가 한 명이 끌고 저는 저기에서 제가 처음에 딜레마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재활승마를 저렇게 합니다. 장애인은 저는 저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는 게 첫 번째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 만약에 막 뭔가 놀라가 튀면 이 사이드 앞에 있는 사람은 줄 잡고 있으니까 안 위험한데 이 사이드워커 둘은요 공포의 입장입니다. 말이 차버리거나 옆에 쭉 건드려도 힘든데 그래서 이런 치료 방법 이런 그 시스템은 굉장히 불합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위에 앉아 있는 아이는 말을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끌고 가는 나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재밌죠. 와 하다가 한 10번쯤 타면 그다음에 뭐지 오늘 또 이거 하네 내일 또 이거 하네 이런 식으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하고 만든 방법이 저는 이제 벨트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아이들 벨트를 채워서 옆에서 한 사람만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한 사람만 잡아주는 한 사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 리더가 여기 있으면 이쪽 방향에서 만약에 말이 나무에서 당기면 이 사람은 아이를 당기면 되고 이 사람은 말을 당기면 됩니다. 안전하게 상황이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만들었죠. 할 때 그거를 이제 이번에 워크숍 할 때 또 발표를 할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아이는 어느 정도 말을 타는 아이입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말을 타는 아이인데 아직도 여전히 사이드 워커들이 그냥 따라가죠. 성덕대학에 제가 수업을 한번 하는데 성덕대 학생들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 재활승마학과 졸업하면 좋겠다. 재활승마 센터 만들어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러니까 저희가 안 합니다. 왜 하나님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4시간 5시간 옆에서 이렇게 걸으라 그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진짜 뭐 사장님 나빠요도 아니고 계속 저렇게 돌아야 되는 겁니다. 바닥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천마를 복원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거를 위해서 제가 천마를 처음 보는 순간에 제가 사실은 제가 고향이 상주고 지금 경주에 사니까 혼방 경상도입니다. 한 번도 이게 천마를 보는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야, 이 경상도가 산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말이냐? 말은 이게 굽이 보시면 굽이 하나인 동물인데 이거는 평야에 달리기 위해서 진화된 동물이거든요. 평지에. 보통 소같이 돼지같이 뭐 멧돼지 같은 건 전부 쪽발이지 않습니까? 이 산이 험한데 사냥들 아주 험한 지역을 잘 다닙니다. 미끄러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 말 타고 산에 다니다